이제 흔히 지방에 왔을 때, 호남에 왔을 때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5.18 관련된 얘기하고 뭐 원래부터 호남 우리 거였지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상투적인 걸 많이 들어왔던 시민들이 그죠. 이재명 후보의 이런 얘기에 더욱 간절하게 동감하고 절실하게 여기에 호응했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갖고 단순하게 이런 감성적인 공약만 내놓진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서의 호남권의 어떤 미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AI를 앞으로 새로운 국책 사업으로 몰고 가고 거기에 뭐 100조 원, 많이는 600조 원까지 앞으로 쏟아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전력을 예를 들어 핵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충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수출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30% 가까이 오르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고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 앞바다에 있는 풍력단지처럼 지금 해남이나 이런 강진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양열이나 그리고 풍력발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고. 신안군처럼. 네, 신안이나 이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주민들하고 투자돼갖고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잖아요. 왜냐면 신재생 에너지 비싸요. 맞아요. 1kW에 140원? 설비 여건에 따라서는 200원 가까운 가격으로 팔 수 있거든. 우리 소비자가보다 비싸게 사가요, 신재생 에너지는. 이러한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이것들을 주민들한테 환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소 지분 30%를 주민에게 배분해서 연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몰리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달인 놔주겠습니다. 철도 역 놔주겠습니다. 쇼핑몰 지어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변 지역에 이미 비어버린 어촌이나 비어있는 빈 땅들 그리고 바람 부는 이 공해상 이런 쪽에다가 태양열과 앞으로 이제 풍력 그리고 조력까지 이러한 발전소들을 만들고 자연 친화적인 상황하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발전소에 투자를 해갖고 거기 수익의 지분의 30%를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퍼센트를 올리겠다고 했어요. 네.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이익을 내면 그걸 국가와 국민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혁신적인 제안 그리고 가장 이미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가장 빨리 이득이 될 수 있는 제안을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악마화한 얘기만 듣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냥 찬찬히 한 번만 들어봐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것들이 할 수 있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재명만 막아주세요. 그거 왜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유는 얘기를 안 이유는 하세요. 없어. 왜냐면 전과자기 때문에 막아야 되면 너는 시범이라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빨갱이라면 네가 진성 빨갱이 아니었어? 이재명 그렇지 빨갱이 얘기하고 너 원래 노동당 진성 빨갱이였잖아 이런 놈이 거고 이준석이 같은 놈이 뭐 토론을 안 해줍니다 토론 안 해준다 그러면 니는 왜 하원을 하고 너는 토론 안 해? 너 항의도 4년째 차단하고 있는데 하원하가 3개월간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도망다니더니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준수가.
뭐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아니요 이재명 아이들이 커서 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재명 김문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러고 있거든. 뭐 내 20번 아들이 남? 20번 남이 된다고? 성범죄가 되라고? 에휴, 진짜. 아유, 내 아들이 이재명만큼만 되면 더 할 나위 없지. 그렇게 똑똑하고. 천재잖아, 천재잖아. 내가 일 잘하고. 아니 6개월 공부해갖고 전국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수재가 되면 사시 통과를, 와. 사시 통과를 8개월, 9개월 공부해갖고 될 정도면 아니, 백날 하버드 나와봤자 뭐, 네 뭔데? 백날 하버드 나왔다는 거 왜 네가 뭘 한 게 있는데 20번 한 것밖에 더 있냐고. 아니지, 20번 이상 한 것밖에 더 있냐고. 그것도 약 먹고 말이야. 어? 이재명은 야 하버드 안 나와도 네. 사실 자기 힘으로 패스하고 자기 힘으로 대학 아니 부모가 힘들 게 1도 없어요. 심지어 과외를 했겠어. 뭐 학원을 그러니까. 생겼겠어. 그 상황. 준성이 지 힘으로 한 것도 없어. 약도 먹고 말이야. 아무튼 그 저기 잠깐만 그 약 먹은 거는 왜 그렇게 자꾸 강조? 아니,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다 저 아버지 친구 저기 따라가서 저 유승민 거기 그 해가지고 가고. 지 힘으로 한 게 없어. 심지어 근데 그 얘기는 뒤에 20번 이상도 자기 힘으로 안 했다고 그러니까 다 자기 말씀하시는 힘이 아니야, 이거. 20번도 남의 힘으로 남의 약임이야, 그것도. 네, 아무튼 그 얘기는 뒤에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 넘기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훌륭한 대선 후보, 그냥 훌륭한 대통령 후보, 그리고 진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이제 앞으로 20일 후면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국가 가지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이재명 후보 지키고 지금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3표가 더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계속 네. 이거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만약에 나 주변에 3표를 더 긁어올 때가 별로 없어, 나 지금. 제가 제일 많을 거야 이 국장이. 이 국장이 저는 집에 한번 가라. 그런 분들하고 다 절연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절연의 문을 끊고 이번에 좀 갔다 와. 네가 지금 주변이 노다지야. 블루오션이야. 난 내 주변은 난 사실 전 전라도의 딸이잖아요. 제 주변은 다 저도 제 주변에는 1번밖에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닌 사람 다 내쳤거든. 아무튼 너무 흐뭇하고 감동적인 어떤 감동적인 연설이었죠. 선거 유세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는 부산 지역에 HMM 이전 관련된 얘기, SK 해운노조하고의 협약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해운 회사들이 본사 부산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즉 먹고 살 길이 부산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달은 거죠. 자, 민주당이 세계 해운사 본사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HMM, SK해운, H라인해운 본사가 부산 이전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북극 항로 시대 해양수도 부산 공약 실현을 위한 전략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해양수산부도 부산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기업인데 뭐 니들 마음대로 뭐 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또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HMM, 정부,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분을 71.69%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정부 출자 기관 같은 거예요. HMM 전신이 뭡니까? 현대해상하고 한진해운이 합쳐진 거잖아. 그거 왜 합쳤어요? 박근혜 때문에. 박근혜 때 돈 줘가지고 지원금 줘가지고 해운 대란 있었을 때 두 개 합쳐가지고 인수할금 만들면서 국민 세금이 3조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6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되는 현대가 6배 큰 한진해운을 먹고 지들이 주인이 됐다는 거야. 아니, 왜 세금을 그렇게 싸그리 넣어줬는데 꼭 그러면 세금이 그만큼 들어갔으면 이거는 국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가 아무리 빌려서 쓴 거지만 빌려준 돈이 국가 거면 국가가 원하는 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그렇게 해갖고 겨우 살려놨더니 코로나 이후에 살아나네 어쩌네 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일거리를 다 뺏겨가지고 또 거지가 되고 있어요. 네.
자, 민주당이 북극 항로 공약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산하에 북극 항로 개척 추진단,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단, 해양공공기관 이전 추진단, 해사법원 신설 추진단, 해양금융 활성화 추진단, 해양수도 부산 추진단 및 해운기업 본사 유치단 이런 걸 쫙 뒀어요.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하게 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안에요. HMM 해상노조와 SK해운노조, H라인 해운 해상직원노조가 이 추진위원회 각 단위에 소속이 돼서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야 니들이 하고 민간 사기업을 억지로 참여시키는 거냐? 공산당이냐? 이게 아니라 이들 노조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노조끼리 협의를 봐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체가 앞으로 남북 교류 사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북극 항로가 개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북극 항로 전용의 컨테이너선이나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즉 예인선을 끌고 다니면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이 스스로 얼음을 깨고 북극 항로를 아무 때나 1년 사시사철 갈 수 있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즉 쇄빙선과 운반선이 합체될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기종들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어디다? 우리나라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단가가 또 엄청 비싸고, 사실 우리는 한 4년, 5년 일거리들이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 조선소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냥 우리나라를 떠나갖고 한반도 내에서 이러한 조선을 할 수 있는 입지와 인력과 저렴한 노동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국가를 따져보자고 하면 이게 결국은 북한하고 경제협력에 대한 또 하나의 단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국뽕사업입니까, 이게. 이게 이루어지면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 중에 60%를, 즉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유럽으로 보내고 또는 저쪽 지구 반대쪽으로 보내는 물동량의 60% 이상을 우리나라 선박과 우리나라 해운사가 주도하는 라인에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익은 수백조 원에 달할 수 있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거 부산에 가서 HMM 얘기하니까 주가도 올랐어요. 김문수가 얘기했으면 안 올랐을 겁니다. 김문수는 부산 가가지고 뭐 핵발전소 지원하겠대 이 소리 하고 앉았어. 이준석이는 주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기업이 해야 될 거를 정부에서 개입을 하냐고. 주가 올랐다니까. 그리고 이준석 무슨 야구장 짓고 뭐 하여튼 볼 게 없어. 볼 게 없어. 예.